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강선우 자진 사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제 오후에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9줄짜리 짧은 입장문이었거든요. 네. 크게 세 곳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표현이 있었으니까 국민께 사죄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대통령한테 사죄를 했고요. 네.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민주당, 당의 여당에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보면 이제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 갑질 의혹 대상자인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시점하고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에 강 후보자를 지명했거든요. 네. 그로부터 30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잖아요. 네. 이 의혹 보도가 나온 게 SBS였는데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만에 사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하루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느냐? 보통 공직 후보자,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본인 혼자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상의하고 교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면 강 후보자가 어제 오후 2시 30분쯤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요. 예.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관 후보자 찾겠다라는 건데 시간을 보면 오후 2시 30분에 강훈식 비서실장 보고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시간이 오후 3시 47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사퇴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일요일에 이진숙 후보자 낙마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임명을 하겠다는 뜻이 분명했는데,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그 후 인터뷰들을 봐도 문제 없다, 뭐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했는데 왜 갑자기 사퇴를 택했을까요? 네, 그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정영애 전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음흠. 근데 이 문제가 일단 계속 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문제가 된 시점에 재송부 요청을 하긴 했으나 문제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그 문진석 원내수석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뭐 보좌진은 식구다,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다르다, 뉴스쇼 나와서 해명을 했었죠. 아, 뉴스쇼 나와서 했던 인터뷰에 대한 해명이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 해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서 다시 또 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모두 여권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물론 그-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이 예견돼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표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의리를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네, 이제 뭐 박 기자가. 강전비서관 이제 국민통합비서관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예, 예. 그렇게 의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사퇴가 이루어졌던 거고, 음. 물론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 시점의 차이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아예 강선우 후보자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부적합하다는 반응이 적합하다는 반응의 2배였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결정타였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짚어보면 일단 역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한정이 아니고 역대 첫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고요. 그러니까 현역 불패가 깨진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죠.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면 네 번째 이 낙마자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강준욱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이제 오히려 좀 미래 쪽으로 보면, 앞으로 상황으로 보면 더 관심이 많은 지점이에요.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어제부터 솔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의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예, 예. 서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오후 3시 30분에
그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지만 강선우 후보자 결단 내려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박찬대 대표 후보, 당대표 후보가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SNS를 올린 게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다는 글 올리기 17분 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을 올리고 나니까 4시 6분에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다시 올리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퇴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정청래 의원은 그간의 대응이 쭉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올린 글 보면은 강선우 곧 장관님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이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글이 이제 사퇴한 다음에 4시 9분에 오후 4시 9분에 네. 안타깝다. 근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정청래 후보자는 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정청래 후보자 또 글을 올렸는데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거다. 위로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응이 그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냥 표면적으로 글만 봐도 네. 대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심 인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사퇴할 거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한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했다. 사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중을 전달했고 그걸 강선우 후보자가 참고해서 사퇴했다는 이런 흐름에 대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이것에 대해 맞다 그르다 판단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란 얘기고 그 이야기를 뭐 이심전심이든 아니면 소통을 했든 박찬대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 여론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제 이 두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지애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예. 또 평가도 완전히 다른데 뭐 그 박찬대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해요.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박찬대 패북 직후 강선우 패북 누가 봐도 명심으로 읽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은 전당 기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한 것만 보여주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판이다. 오히려 의리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 사례하고도 좀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하고 뭐 체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당원들 일부에서는 좀 외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과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노선을 택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당심에 작용할 것이냐, 어떻게 당원들에게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전당대회 변수가 된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예, 맥락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김주일 평론가, 예. 강선우 후보자 사퇴 예상하셨어요? 좀 전격적이었죠, 사실. 예. 예, 어제 뭐 더 가다가 버티지 못하고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겠다. 뭐 예전에 조국 사태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국정에 부담이 되겠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를 할 줄은 잘 예상을 못했고. 이게 어제 이제 타임라인과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박순봉 기자가 잘했지만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시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네. 이제 강선우 후보자한테 대통령의 의중은 사퇴다. 사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후인 것 같아요. 오후 2시 이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 이제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2시 30분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3시 30분에 박찬대 의원이 당을 위해서 좀 사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3시 17분 뒤인 3시 47분에 이제 본인 강선우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앞단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어떤 배경들이 있었을까라고 본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은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야당들 네. 그러니까 원외 야당들 이제 뭐 노동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예, 강선우 예. 안 된다라고 이제 또 성명을 또 발표를 했고요. 음. 그리고 어제 오찬을 했는데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뭐 함세홍 신부, 뭐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 이사장 등 소위 말해서
원로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예. 인사 이렇게 잡음 나면 문제 생긴다. 국정 동력에 문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언을 오찬 자리에서 들었다. 예, 점심 시간에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민주당 내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미 문진석 여기서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반기를 들었죠. 예, 반기를 들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노동 감수성 있는데 우리 예. 갑질 이거 맞다 이거 직장 갑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규 의원은 진솔한 자기 표현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은 국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과락이다.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하나씩 좀 에스컬레이팅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예. 2시에 끝났어요. 2시에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은 없었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어제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기사가 몇 개가 삭제가 됐어요. 기사가 써졌다가. 어떤 기사들이 삭제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선우 후보자가 당내 원내 지도부하고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또 이거와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사람의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뭐 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통을 했다. 는 기사가 나왔다 삭제됐다. 이건 그것도 저도 또 발견했어요. 삭제됐어요. 삭제됐더라고요. 그런 기사들이 몇 개가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조심하고 조금 예민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토 정서가 강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60.2%가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것도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19일에서 20일에 자동응답 조사를 했는데 강선우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60.2, 적합이 32.2인데 이게 정치적 사안에서 여론조사가 만약에 부적합 뭐 이게 부정이 60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는 거의 90대 10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예, 거의 그 정도로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쨌든 당 열성 지지자들은 그래도 강선우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 당에서는 기사 조금만 좀 나와도 화들짝 놀라서 삭제 요청하고 뭐 사실관계가 일부 틀린 것도 있겠지만 막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어쨌든 이거는 더 이상 안고 가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얽힌 문제들은 오늘 박지원 의원하고 월간 박지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좀 2부에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점도 하나 앞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제 뭐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그 여당 내 당원들의 분화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친명 내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완전한 원팀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예. 대선 치르는 과정까지는. 예.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은 어쨌든 명심을 표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들 다수가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도 명심을 표방하긴 한데 좀 색깔도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에서 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권 내에 이제 새로운 이제 권력 지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 전당대회가 되게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 같지만 물밑에선 치열하더라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그 흐름까지 같이 여러분 봐주십시오.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맥 빠진 국민의힘 의총. 어제 국민의힘 의총 열리고 혁신안, 윤희숙 혁신안을 놓고 의논을 하기로 했었는데 소동이 오전부터 있었어요. 네, 일단 오전에는 그 윤희숙 위원장이 참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요청을 받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일종의 논쟁을 벌이다가 일단 윤희숙 위원장은 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당 지도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이제 불렀는데도 안 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곧바로 윤희숙 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불렀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안 오네요. 이거고 윤희숙 위원장은 아니 꼭 불러달라고 3번이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불렀어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총이 다시 한번 열리거든요. 네. 본회의 전후로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는 윤희숙 위원장이 안 왔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본회의 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는 윤희숙 위원장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의총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의원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긴급 소집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인데 한 40여 명 정도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참석률 자체가 일단 절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건이 그 혁신안 1호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 네. 혁신안 1호 안건이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이거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당원에다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원 당규에다가 그 12.3 계엄은 잘못됐다는 걸 박자, 그냥 남기자. 이게 1호안이었어요. 네. 네. 사실 이건 제가 분위기 들어보면은 의원들이 그렇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도부 쪽에서도 수용할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안건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이제 나윤장송, 인적청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 이건 예. 안건에 올라갔던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혁신위 안건도 또 아니기도 해요. 이거는 윤희숙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수홍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네. 수해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 뭐 강선 후보자 같은 얘기를 한 건데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냥 차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얘기는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총이 열리겠느냐 혁신 안건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박성훈 원내대변인 개인 의견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윤희숙 혁신위의 안건들은 뭐 제대로 논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뉴스쇼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의원총회 열리고 혁신위안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 카드는 뭡니까? 했더니 그거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끝인 거죠. 그냥 혁신위는 문 닫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사실 제가 그렇게 묻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물었는데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져야 한다. 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는 그걸로 사실상 끝인 거다. 네.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거다. 지금 그 분위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혁신은 해체 수순인 거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언론들 표현이고 국힘은 봉숭아 학당입니다. 이것도 제 표현이 아니라 언론 표현인데 중앙일보가 이제 봉숭아 학당이라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네.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를 가지고 네. 오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후에는 의원들이 일정 있어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아니 몇 근데 명만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부른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예, 뭐 윤희숙 의원 어제 SBS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아침 방송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 부르시면 당연히 기꺼이 가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나갈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윤희숙 네.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근데 왜 안 나가요, 이거? 예, 뭐 이게 하여간 오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잠깐 스테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다라고 해요. 근데 또 곽규택 대변인이 그걸 가지고 또 이거를 거짓말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진짜 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이거가 한심한 거예요, 정말로. 어제 제가 그냥 기사 제목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예. 국힘 다시 봉숭아학당 혁신 무기한 연기 대선 후 쇄신 제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윤희숙 의총 불렀냐 안 불렀냐 공방 쇄신 한 발도 못 나간 국힘 한국일보 혁신 의총 윤희숙 참석 진실게만 벌이다 헤어진 국힘 혁신이 해체 수순.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도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어제 강선 후보자 이제 이제 자진 사퇴한 예. 거를 놓고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가 쓴 건데 아니 민주당은 어쨌든 민심이 저러면은 사퇴도 시키고 저러잖냐. 국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뭐 한 짓이냐. 이렇게 좀 내부에서 분통이 지금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주류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에 대한 좀 불신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제 음.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앞서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몰매 맞았다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다 땡땡. 네. 그걸 썼을 때부터도 나왔던 불만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잘 관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희숙 위원장이 이건 이제 그쪽의 추정인데 네. 생각을 하고 그냥 분란을 일으킬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주목받고 이제 흔들어 놓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류에선. 네, 그러니까 지도부를 지금 흔들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불신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1호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논의가 안 됐다 이런 평가들도 주류 쪽에서는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장동혁 주진우 의원이 또 선언을 했잖아요. 나가겠다. 장동혁 후보 뭐 공식적인 선언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전당대회 모드로 급격히 넘어가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안에 대한
논의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제 종료! 해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력 자체가 사라지면서 전당대회 모드로 가는 분위기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차기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러면 그 혁신안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로 가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박정원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거기서 들어보죠. 자, 여기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